윤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중선님,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7강이요? 7강 아직 편집이 안 돼가지고, 내일 저녁에쯤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 7강하고, 톰캣 설치하는 거 하고,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6강이 어려워요? 6강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는. 이때 패스하고 그런 거는, 금방 안 돼요. 나중에 하면서 좀 더 익혀야 돼요. 이거 지금 채팅을 공간을 좀 더 쓰려고 채팅 플러그인을 좀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네요. 그쵸? 작게도 나오고 금방 사라져 버리네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초 설명드릴게요. 와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스 따라가다 보면 이제 DB가 나와요. DB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 조금 배우고, 데이터베이스 이제 기초가 이제 1에서 끝날지 2에서 끝날지 이제 3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기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전자전무 프레임워크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엑셀을 켰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공부하면은 되게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미 엑셀을 이제 써보신 분들은 이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려운 용어를 쓰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힘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엑셀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용어 설명드릴게요. 용어. 우리 엑셀에 보면 위에 이제 A, B, C 이런 거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데이터를 나중에 보시면은 이 엑셀처럼 생겼어요. 생겼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설명드리면 돼요. 용어가 많은데 이제 실제로 쓰는 용어만 하자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용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자격증 시험이나 DBA로 가실 분들 전문 용어를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제 강의는 이제 프로그래머를 위한 강의니까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들리는 단어들만 잘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엑셀 위에 있는 A, B, C 적힌 게, 이거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컬럼이라 불러, 컬럼. 그 다음에 밑에 행 있잖아요. 행. 1, 2, 3 적힌 행. 이 행들은 로우라고 해요. 로우. 그냥 로우라고 불러요. 로우. 이거는 컬럼이라고 불러요. 컬럼. 제가 지금 펜이 지금 설정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좀 글씨가 좀 오늘 좀 이상할 거예요.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못했는데, 글씨가 좀 이상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펜을 설정하다가 지금 방송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했어요. 이 로우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컬럼이라고 불러요. 컬럼. 그 다음에 요 시트 있잖아요. 시트. 요 시트를 테이블이라 할게요. 테이블. 엑셀에 이제 용어를 안 쓰는 겁니다. 엑셀을 보고 이제 용어를 다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엑셀을 딱 열면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트를 테이블이라 부를 거고, 위에 ABC는 컬럼이라 컬럼. 컬럼이라 부릅니다. 행을 로우라고 부를 거예요. 엑셀 딱 넣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컬럼, 로우, 테이블.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엑셀 파일 있잖아요. 파일. 그 엑셀을 저장한 엑셀 파일. 엑셀 파일. 엑셀 파일을 엑셀 파일 이거를 DB라고 할 거예요. DB.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DB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 엑셀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부를 거예요.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엑셀 가지고 다 설명이 돼요. 책에 보면 제 용어를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아는데 용어를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요것만 딱 이제 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들은 이제 한 몇 가지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컬럼, 로우, 테이블, 시트를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트. 그다음 엑셀 파일은 DB. 그 MS 오피스 깔다 보면은 뭐 액세스라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액세스. 액세스가 엑셀처럼 생겨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게 이제 액세스인데 이 엑셀처럼 생겼어요. 그것도. 근데 DB라는 게 데이터의 구조는 엑셀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달라요. 다르긴 해요. 아직 내부 엔진은. 근데 내부 엔진을 저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겼고 그걸 쓰는 것만 알면 되니까. 나중에 DBA나 이제 DB를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다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용어는 이제 여기서는 컬럼, 로우, 테이블, DB 이렇게 다 배웠어요. 4개. 그럼 이제 제가 왜 데이터베이스를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이게 내용이. 근데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업무가 올 때 그거를 빨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생각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오늘 다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알아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기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해요. 인터넷 온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 사업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판매가 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막 이제 다 들어와가지고 네이버 뭐 쇼핑이라든가 뭐 쿠팡, 옥션 뭐 할 거 없이 이제 오픈 마켓에다가 물건 올려가지고 이제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온라인 판매업을 많이 등록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 판매자가 이제 물건을 팔고 이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옥션에서 몇 개 팔렸네. 티셔츠가 2개 팔렸네. 뭐 바지가 3개 팔렸네. 이렇게 관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온라인 판매자 입장이라 생각하고 데이터를 관리해 보자는 거죠,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데이터,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자, 그러면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션에서, 위에 메뉴는 비워놓을게요. 옥션에서 사용자 아이디가 홍이에요, 홍. 홍 1이고, 이름이 홍길동이고요. 판매 물품은 판매처죠, 이게. 온라인 판매처. 이거는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이름. 이제 온라인 판매자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오늘 판매한 것하고 이제 실적을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물품명. 판매 물품명이 있겠죠. 보통 엑셀을 다 이렇게 쓰잖아요. 엑셀을 안 써보신 분도 계시긴 할 텐데, 엑셀을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판매 물품명은 바지, 수량은 뭐 1개. 이렇다고 보는 거예요. 금액, 판매 금액. 10,000원 해요. 판매일자. 6월 1일. 또 이제 몇 개 더 해볼게요. 옵션이고, 장일이고, 장보고고,
자, 이렇게 일단 3개만 해볼게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을 건데,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물건을 판매 물품명 있잖아요. 이제 판매하는 데는 관리가 돼요. 원래 판매처가 이제 이렇게 팔렸고, 아이디는 이 사람이고, 사용자 명이고, 판매 물품, 여기 또 주소지가 있겠죠. 주소지, 배송지. 배송지가 있어요. 뭐, 서울, 부산, 울산,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판매 금액하고 이제 판매한 거는 이제 됐는데, 내가 사올 때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매한 금액, 매입 금액이 있어요. 매입 금액. 매입 금액이 있어야 이게 이제 뺄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판매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매입처. 어디서 샀는지, 예를 들어서 서울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이어, 여기서 바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매입 금액, 매입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5,000원에 받아가지고 이제 만원에 판 거예요. 매입 금액은 보면 이제 2개잖아요. 2개. 매입 금액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관리하다 보면 수량이 2개인데 매입 금액이 이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5,000원에 보고 이제 매입 금액은 2장이니까 만원 해요. 그럼 이순신도 뭐 3,000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또 매입 금액이 있으니까 매입 일자도 있을 거잖아요. 언제 샀는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복사 붙이고 5월달에 이제 한 달 전에 가져왔다 보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가만 보니까 또 부족한 거예요. 데이터가 바지 색상도 없고 사이즈도 없고 사이즈 색상 이런 게 다 없잖아요. 지금 추가를 하겠죠. 이 관리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사이즈를 또 추가하겠죠.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사이즈, 색상, 그래야 나중에 재고 관리가 되니까. 관리가 안 돼가 추가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뭐 사이즈는 뭐 25, 블랙, 티셔츠도 뭐 M 사이즈, 화이트, 반팔 티셔츠도 뭐. 여기 보면은 수량이 2개잖아요. 수량이 2개인데 지금 화이트를 가지고 2개를 팔을 때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지. 화이트하고 블랙을 팔으면 이게 2개가 이게 화이트한 게인지 블랙인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럼 또 이걸 또 별도로 또 관리할 거란 말이에요. 반팔 티셔츠를 뭐 라지로 해가지고 블랙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엑셀 가지고 보면은 항목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관리가 힘들어져요. 엑셀은.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어떻게 변환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것만 가지고 설명 좀 더 드릴게요. 만약에 매입처가 서울 유통인데 데이터가 이제 막 여기 이제 쭉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엄청 뒤로 서울 유통에 판 것들이. 그래 되면 데이터가 이제 100건, 200건씩 쌓였다가 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유통이었는데 이 이제 매입처 이름이 사업자 명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엑셀에서 이제 물론 여기서 소트 해가지고 변경을 할 거예요. 그 매입처 명을 변경 쭉 할 거고 정보가 변경되면 이게 필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엑셀에 그걸 해가지고 쭉 변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옥션이나 쿠팡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을 하겠죠. 요거를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많아지면은 관리가 이제 힘드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판매처 있잖아요. 어떤 사용자가 이제 판매처에 연결되어 있는지 요 부분만 요 시트에다가 분리를 해볼게요. 시트. 요거는 이제 밑에 시트는 이제 테이블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테이블. 온라인
판매 정보, 판매 목록 이렇게 할게요. 요 상태에서 이제 DB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탭을 한 개 더 추가해요. 탭을 판매처, 온라인 판매처 요렇게 이제 하나 더 추가했다고 봐요. 여기 있는 거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여기는 이제 붙이는 거예요. DB도 마찬가지 명령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요거 설명드리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 거죠.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쉽게 분리를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물품이 있잖아요. 물품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판매 금액까지 해볼게요. 테이블 하나 추가하고 물품 정보 그다음 배송지는 여기 이제 사용자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이 사용자하고 배송자하고는 이제 연결돼 있는 거니까 배송지를 여기도 보면 판매처하고 사용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용자하고 판매처를 좀 분리해야 돼요. 분리를 여기도 보면 사용자 정보 이 왜 분리하는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배송지는 사용자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 사용자한테 배송할 거니까. 판매 정보 다시 하나 더 넣을게요. 이건 판매 전체 데이터고 분리한 데이터를 이제 봐야 되니까 여기는 판매 정보. 판매 물품 정보. 물품 정보는 있는데 물품 정보 중에 판매한 것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할 수 있는 게 매입처 정보가 있어요. 매입처 정보. 자, 그러면 이 지금 길게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판매 사업자가 보통 관리할 때 아마 이렇게 관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옥션 말고 여기도 좀 더 추가해보기 너무 조금 받겠으니까 쿠팡 말고 찐마켓에 똑같은 거 팔릴 수도 있는 거죠. 내물품이 다 그 내물품이니까. 홍이동 똑같은 걸 팔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제 엑셀을 가지고 쭉 관리하다가 바지가 몇 개 팔리는지 보려면 이거 가지고 이제 필터 해가지고 이 바지 그러니까 바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바지 몇 개 팔렸는지 이렇게 대가지고 막 이렇게 관리할 거예요. 그럼 두 개네. 그럼 금액은 2만 원이 있네. 원래 판매자가 이제 하는 행위를 제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지 블랙이 별도로 또 관리하겠죠. 바지 블랙 여기 총 두 개 팔린 게 두 개네. 이렇게 또 별도로 또 엑셀에다 관리할 거예요. 엑셀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하겠죠. 뭐 더 좋은 방법이 엑셀 가지고는 힘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 피벗 해가지고 피벗이라는 기능 써가지고 또 할 수도 있겠죠. 잘 다루는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이제 뭐 그 정도까지 다루는 분들이 많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뭐 대해가지고 또 여기다 계산하고 여기 또 엑셀로 또 힘들면은 또 이제 또 계산기 가지고 해볼 거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이제 분리했잖아요. 데이터를 판매처하고
사용자하고 물품 정보. 물품 정보는 수량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수량이 들어가면 안 되고, 물품의 이제 하나의 수량 한 개일 때 단가를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이제 재고나 이제 쪽에 자재나 뭐 이런 데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관리하죠. 바지가 25 사이즈가 블랙인데 이거는 10,000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 이게 저 이제 똑같은 사이즈인데 화이트 똑같은 10,000원이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것도 또 분리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할게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물품 정보를 분리했고, 여기 이제 판매 정보가 있는데, 판매 정보도 이제 앞에 있는 물품 가지고 이제 수량이 몇 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들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의 모양으로. 이 데이터를 분리하는 데이터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분리한 데이터도 합쳐졌을 때.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보면 온라인 판매처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정보하고 판매 물품 정보에 보면 지금 이게 분리하고 보니까 지금 이게 어디서 팔린지 없잖아요. 지금 판매 물품만 있고 어디서 팔린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디서 팔렸다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판매 물품 정보에. 그런데 이 온라인 판매처 정보에 보면 이제 한글만 돼 있잖아요. 요 한글을 바로 써도 되긴 돼요. 한글만 바로 써도 되긴 되는데, 이 옥션의 네임이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대형 오픈마켓이니까 바뀔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판매처가 소규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네임이 바뀌어버리면 또 이제 그 이름, 이제 판매 물품 정보에 있는 이름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판매처를 입력해요. 판매처, 온라인 판매처, 온라인 판매처인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목사에서 여기 붙일게요. 옥션 쿠팡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처가 신옥션 이렇게 바뀌었다고. 새로운 옥션, 뭐 뉴 옥션, 회사 이름 이렇게 판매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판매 물품 중에는 뉴 옥션이 없잖아요. 뉴 옥션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데이터를 다 또 뉴 옥션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변경이 되는 데이터들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안 바뀌는 코드 같은 걸로 만들어서 사용해요. 코드.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처 코드라고 하나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이제 값으로, 바뀌지 않는 값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션이니까 옥션 이렇게, 이게 이제 코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온라인 판매처 쿠팡은 이제 너무 기니까 C로 할게요. 그냥 C. 코드로 관리하는 거니까 옥션은 A 이렇게 할게요. 온라인 판매처 코드로. 컬럼명은 코드예요. 위에는 컬럼이라고 그랬어요. 온라인 판매처 코드의 컬럼에 옥션은 A라는 코드를 쓰고 쿠팡은 C라는 코드를 쓸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 판매 물품 정보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복사했어요. 원래 판매 물품 정보 여기다가 붙여넣는 거예요. 딱 붙여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 판매처 코드는 A하고 이제 쿠팡은 C인데, 코드는 이제 이렇게 있고,
명은 없는 거죠. 온라인 판매처 명은 없어요. 이 판매처 명은. 판매 물품 정보에는. 그러면 이제 명을 모르잖아요. 딱 봤을 때 A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엑셀로만 관리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요 두 개를 온라인 판매처와 판매 물품 정보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해서 이제 같이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령어가 있어요. 명령어는 좀 이따 하고요. 일단 두 개만 할게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다 해봐야 돼요. 오늘은 다 안 끝날 것 같고. 자, 볼게요. 일단 캡처를 한번 뜨고. 제가 미리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제가 이제 엑셀에 만들어 놓은 거 캡처 떠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 두 개 딱 갖다 놓으니까 같이 있을 때는 딱 보면은 이제 A는 옥션이고 C는 쿠팡이네. 보이잖아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온라인 판매처가 있잖아요. 두 개 똑같은 게.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릴레이션. 짝대기 딱 꺼져 있는 거를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두 개 테이블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 뜻이에요.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딱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테이블 두 개를 딱 붙인다. 그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봐보세요. 이거는 이제 탭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붙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DB 명령이 있어요. 뒤로 가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원래 탭을 이렇게 분리했는데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A가 뭔지 B가 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테이블에 데이터는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제 장점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처를 명을 뉴옥션이라고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옥션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 뉴옥션을 제가 예를 들어서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뉴옥션이라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 뉴옥션이라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제 데이터가 변경된 거죠. 판매처의 정보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온라인 판매처 코드라는 것 갖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릴레이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붙일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온라인 판매처 코드가 릴레이션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걸 붙일 수 있다. 그렇죠? 붙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변경된 온라인 판매처 명이 보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탭을 두 개 했어요, 두 개. 어떤 탭을 두 개 했냐면, 온라인 판매처 테이블하고 판매 물품 정보의 테이블. 지금 여기에서 원래 이제 인터넷 판매 사업자들이 사용한다고 예측이 되는 데이터들을 쭉 만들어 봤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변환시키는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처 테이블에 이런 정보가 있고, 판매 물품 정보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쳐지고 연결이 되는지 그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캡처를 떠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거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연결된다. 릴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 온라인 판매처 코드, 여기도 온라인 판매처 코드 같잖아요. 클럽명이 같으면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클럽명이 같으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연결을 시키고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 합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합치니까 이렇게 합칠 수가 있네. 왜 합치냐? 그 온라인 판매처 예를 들어 명칭이 변경되거나 할 때 온라인 판매처 정보만 바꾸면 나중에 합쳐지면은 판매 정보에 있는 정보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렇게 합쳐질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이해되시나요? 두 번 설명드렸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판매 물품 정보 보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 판매처는 있는데 어디서 팔렸는지는 나오는데 누구한테 팔린지 안 나와요. 이게 옥션하고 이제 A는 옥션이고 C는 쿠팡이라 그랬는데 이게 팔렸는데 지금 누구한테 팔린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용자 정보라는 게 들어가요. 사용자 정보. 사용자 아이디죠. 아이디. 판매 물품 정보에 사용자 아이디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용자 아이디가 들어가면 사용자 정보는 여기 있잖아요. 따로 관리하잖아요. 그럼 또 요 두 개 가지고 또 릴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또 연결해 볼게요. 이거 가지고. 자, 사용자 정보. 그래야지 누구한테 파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자, 요거 가져왔어요. 요거는 판매처 정보. 요거는 사용자 정보예요. 요거는 판매 물품 정보. 사용자 정보가 추가됐으니까 이제 여기 추가됐으니까 다시 이제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버리고 밑에 걸로 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는 쪼개져 있는 테이블들을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용자 정보가 있으니까 이 사용자 정보, 이 사용자 정보하고 여기 있는 사용자 정보하고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DB는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 판매처는 온라인 판매처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클럽명이 같으면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 연결된 선을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릴레이션. 오늘 용어가 테이블이라는 용어 나왔고 컬럼 나왔어요. 그리고 로우, 행이죠. 행을 로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지금 릴레이션, 연결한다. 연결하는 걸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DB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클러명이 같으면. 클러명이 다르면 연결이 안 되죠. 누구하고 이제 연결될지 모르는 거니까. 클러명이 같으면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걸 릴레이션을 그래요. 보면 이제 사용자 아이디 같잖아요. 그러면 이 판매 정보, 판매 물품 정보에는 그 아까 엑셀에 있던 이런 정보들이 다 이제 입력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온라인 판매 목록에 있던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따로 있어도 된다는 거죠. 연결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연결하면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입력을 여기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만큼만.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3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3개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1이라는 사용자가 옥션에서 바지를 또 살 수 있는 거지. 날짜가 틀리게. 너무 좋아한 거에 사가지고 샀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6월 10일 날 동생 줄 거라고 바지를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봤더니 티셔츠도 좋아. 홍1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이거 가지고는 합쳐봐야 하는 거니까.
티셔츠도 좋아가지고 티셔츠 M 사이즈인데 요거 또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구매를 또 했어. 티셔츠도 6월 10일 날 또 샀어요. 이렇게 이제 복사해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홍일이라는 사람이 3번을 샀잖아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늘어난 곳은 판매 물품 정보만 늘어났어요 지금. 로고가 3개 생겼어요. 2개, 3개. 그쵸? 근데 사용자 정보는 그대로예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생겨도 릴레이션 연결이 돼 있으면 이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엑셀로 했을 때는 2개가 더 팔렸으니까 홍일이라는 사람이 2개 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2개를 샀잖아요. 50일날 이렇게 되는 거 추가된 거예요. 이게 2개가 추가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용자 정보는 추가가 안 되고 판매 물품 정보만 이제 요가 추가됐는데, 이제 온라인 판매자 그냥 엑셀 한 개로 쓸 때는 이렇게 이제 로고가 추가되잖아요. 이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추가로 엑셀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DB로 만들었을 때는 사용자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한 개만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는 릴레이션이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합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합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엑셀로만 관리하게 되면 이런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 쌓게 되는 거죠. 계속. 근데 데이터가 몇 개 없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1000건, 2000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이라고 보면 엄청난 이제 저장 공간이 필요하겠죠. 이게 저장 안 해도 되는 데이터를 계속 저장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장을 안 해도 되는 데이터를 계속 이제 팔릴 때마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엑셀 파일의 용량도 커질 거고, 나중에 이제 엑셀을 열다 보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제 열리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엑셀이 이게 또 그 용량이 많아지면 엄청 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이거 계산한다고 수식까지 그려버리면 이건 뭐 열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엑셀은. 그래서 이제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만 관리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판매 물품 정보만 이제 쭉 추가. 같은 사람일 경우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품 정보, 매입처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요거는 요거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해야 돼요. 조금 더 설명해야 되고 다음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요거 가지고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오늘 말씀드렸던 용어 그거 실제로 보면서 연습하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그대로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합쳐지는지. 요까지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릴레이션으로 연결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되시죠? 사용자 정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릴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합칠 수 있다. 요거를 제가 다른 걸로 또 한 번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왜 이걸 왜 그랬냐면, 학교에서 언제 배우는 건 모르겠는데 집합 배우잖아요. 집합, 교집합, 합집합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집합의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이제 콜이라는 게 있어요. 합치고 이제 하는, 그걸 할 때 다 집합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집합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집합. 여기 보면 교집합 있잖아요. 교집합. 릴레이션이라는 게 각 양쪽에 판매처하고 판매 물품 정보 양쪽에 다 있는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연결되는 거. 이렇게 온라인 판매처 코드가 이제 여기도 있고, 이걸 온라인 판매 물품 집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온라인 판매, 이건 이렇게 좀 뒤집어야 되겠네. 이해되시죠? 이거 모양은. 여기 이제 온라인 판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안에 들어가겠죠. 이 안에.
같이 있는 거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온라인 판매처 코드는 이제 이 판매처 정보에도 있고 판매 물품 정보에도 있는 거예요. 같이 여기 있는 데이터와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합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합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빼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교집합, 차집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데이터베이스는 집합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집합. 테이블을 딱 봤을 때 집합의 어떤 개념으로 머릿속에다가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사용자 테이블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용자 테이블도 하나의 집합인 거죠. 실제로 이제 콜이라는 걸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제 요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집합 부분은 일단은 오늘 설명드린 거 그거는 이제 조금 기억해 두세요. 몇 개 없어요. 오늘 단어 테이블, 컬럼, 로우, 릴레이션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요것도 지금 같은 온라인 판매처 코드 릴레이션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처 코드라는 게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예요. 이 용어가 여기 또 사용자 아이디 여기 또 사용자 테이블하고 이렇게 릴레이션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된 이 릴레이션은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이해되시나요? 직관적으로 보이세요? 그쵸? 그 데이터베이스 이제 이론 보면은 용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용어도 엄청 많은데 제가 20년 넘게 일하면서 거기 쓰는 용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1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그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그 학문에 있는 용어들을 다 쓰지를 않아요. 쓰질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익힌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본 관점에서는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DBA들은 이제 좀 깊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DBA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런 용어를 쓰면서 대화하지 않아요. 그런 그 이론이 있구나. 그 용어를 그렇게 부르구나 하지. 그 실제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시간 낭비를 너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문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학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몰라도 그분들은 그게 일이니까 용어 만들고 학문적으로 하고 그게 일이니까 그런 거고 우리 일은 그게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은 그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 일은 우리 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문으로 접근하면 그분들의 패턴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 패턴을 따라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제 부딪히는 게 많죠.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테이블, 컬럼, 로우, 릴레이션, 일단 네 가지. 엑셀 파일은 제가 데이터베이스라 했잖아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배우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이니까 빼고, 테이블, 컬럼, 로우, 릴레이션, 4개 배웠어요, 4개. 4개면은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용어 중에 한 절반 한 거예요. 나머지 것도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 근데 쿼리에 쓰는 용어들은 조금 또 거기도 한 4개, 4~5개 있어요. 그래봤자 많이 해도 20개 안쪽이면은 끝나요. 많이 해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 조금 지났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쓰지는 않아요. 잘 쓰지는 않는데, 들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4개인데, 한 개 더 추가할게요, 용어를. 뭐 있냐면,
지금 판매 목록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가지고 쭉 있잖아요. 이걸 제가 지금 온라인 판매처 사용자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이런 과정을 정규화라고 그래요. 정규화. 정규화. 이런 과정을 정규화라고 불러요. 정규화라 부르는데, 정규화도 이제 들어가면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4정규화 뭐 많아요. 많은데 그건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과정을 정규화라 부른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실제로 뭐 이거 할 일은 없어요. 정규화하는 분들은. DBA가 하는 거예요. DBA. 이런 과정을 정규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 정규화 용어까지 합치면 이제 5개인데 정규화는 그 한 10%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그림 조금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이어서 요거 가지고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하고 마무리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마리아 DB 깔았잖아요. 마리아 DB 깐 거 가지고 어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오늘 교육한 것 중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상해 보인다고요? 설명이 잘한 건 아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